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알아보자. 이걸 알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든 게 지지와 저항이 되게 많아요. 사태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 원리 이야기. 이동평균선은 특정 기간에 5일 동안의 평균, 20일 동안의 평균, 200일 동안의 평균을 홍보해요. 주가의 평균이에요. 그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특정 기간 동안 투자해온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의미한다. 그러니까 20일이 이렇게 움직이면 20일 동안 산 사람의 이 선은 평균이에요. 평균 매수가예요. 판 사람도 그렇지만 종가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일 동안에 산 사람의 평균가는 이 선의 요거야.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산 가격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200일 동안 이 종목 갖고 매매한 사람의 평균 매수가가 점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더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10,000원이에요. 현재 선을 걷는데 지금 현재 10,000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20일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우리가 나눠서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이평선인데 주가가 여기서 20일 동안 근데 이게 10,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근데 주가가 이렇게 해갖고 20일을 살짝 벗어나려고 그러면 20일 동안 평균 매수가가 이 선이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지가 되는 것이고, 이게 10,000원인데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기 시작하면 20일 동안 산 사람의 평균이 10,000원인데 여기 올라오면 본전 찾기로 해서 팔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저항이 돼요. 여기는 지지가 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여기는 본전 찾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항이 된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지와 저항의 개념은 이동평균선은 20일이든 100일이든 200일이든 200일 동안에 투자한 사람의 거의 평균 매수가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쉬워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생긴 이동평균선에는 보시면 주가 아래의 이동평균선은 지지선 역할을, 주가 위에 이동평균선 저항선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위에 있으면 조정을 받으면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역할을 하고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올라갈 때 저항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기간이 짧을수록 지지와 저항은 약해요.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이 있는데 길수록 저항이나 지지의 강도가 세요. 5일 이동평균선은 쉽게 깨져요. 근데 20일은 5일보다 덜 깨져요. 60일은 더 덜 깨져요. 근데 그게 확실히 깨지면 가속도가 붙어요. 200일은 더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길수록 지지와 저항이 강하고 짧을수록 약하다.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할 때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 반전이라는 거 다 까먹으시겠나요? 그 역할 반전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주가가 20일을 지지받고 반등했다가 이렇게 깨버리면 그 다음에 60일의 지지를 주로 받아요. 60일 동안 산 사람이 여기는 내 평균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깨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때 이거는 저항선 역할을 해요. 20일. 깨면. 우리 추세를 깨면 다시 올라갈 때 저항 역할하는 거랑 똑같은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반지된다. 20일을 깨면 그 다음에는 올라갈 때 20일은 저항 역할을 해요. 이거를 깨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깨면 60일은 다시 저항 역할을 해요. 올라올 때. 이와 같은 지지와 저항이 한번 어디든 깨지면 마음을 바꿔서 막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텐데요. 이 하락으로 계속 빠지는 주식이 반등을 하는데 지금 이게 20일이에요. 이 빨간색이. 5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저항, 반등씩 계속 저항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걸 뚫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지지 보면
이제 뚫고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60일이에요. 우리 아까 말했던 수급이에요. 수급선. 그래서 20일과 60일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200일을 중요시하는데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 여기도 깨끗하다가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지라는 게 20일이냐 60일이냐 차트마다 다 달라요. 그래갖고 유심히 차트를 봤을 때 이 종목은 어느 이평선이랑 연관성이 있고 지지를 받고 저항을 많이 받는가 이거를 나중에 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종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60일이 핵심 키워드구나. 이거 깨지면 무너지고 지지받으면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가더라도 그거는 이제 스스로 체크해야 되는데 모든 인터뷰는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강한 상승이 진행 중인 주식은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을 하고 하락 진행 중인 주식은 이동평균선은 저항선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지지가 깨지고 나면 나중에 반등할 때 저항선으로 바뀌고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면 뚫고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사는 시점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뚫고 내려오면 파는 시점이라 해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이제 약간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은 기본 모든 차트에서 나오는 거는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게 기본 설정인데 아까 그 이동평균선 설정창에서 숫자를 다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요즘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아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게 이게 보통 주가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매일마다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는 신기한 주식들이 혹시 보이신다라고 하면 이럴 때 이 기본에서 5일은 한번 이렇게 있고 이게 캔들이에요. 꾸역꾸역 올라가요. 20일은 한 요쯤에 있고 이동평균선이 여기 60일이 있고 우리가 설정한 그대로 120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200일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설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저가겠죠. 저가를 연결할 선을 찾아요. 이게 7일이 될 수 있고 8일이 될 수 있고 9일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찾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봐요. 근데 요 선을 지지받고 가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7일 이평선이라고 그러면 7일을 추가해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따라가네? 근데 이게 20일 동안 올라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꾹꾹 올라가는 주식도 있어요. 신기한 주식도 있어요. 지금도 어디 차트를 보시면 이런 주식도 많이 보일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7일을 하나 설정해 놓고 요거를 깨면 약간의 요 상태의 상승에 약간 변화가 와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동평균선은 기본은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이지만 조금 보시다 보면 자기가 설정을 해서 내 주식은 그동안 오르고 내릴 때 그게 14일이든 15일이든 이런 이평선에 주로 지지를 많이 받고 가는구나. 저항을 많이 받는구나. 이거를 아까 그 이동평균선 우측 마우스 누르고 기본에서 또 추가를 해갖고 저희가 설정해서 이거는 여기에 지지와 저항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는 그냥 기본으로 하시되 조금 익숙해지시고 만약에 투자를 좀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한다. 똑같이 안 한다. 옛날에 그 유명하신 전략가가 있었는데 우리 거래소 코스피를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5일 기본적인 거 말고 40일 그 당시에 40일 이동평균선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설명을 해요. 왜 40일이 나오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와 같이 설정해서 이동평균선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이 종목이 결국 내려앉으면서
이게 5일이에요. 단기, 이거 10일이에요.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주가는 여기 있어요. 주가, 단기, 중기, 단기, 장기. 이렇게 되는 걸 역배열이라고 해요. 이거를, 역배열이라고 하고, 여기는 약간 달라요. 주가 아래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돼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역배열은 우리가 지라시에 나오면 하락 추세고, 정배열은 상승 추세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인데 주가가 여기 있어요. 밑에서 누르고 있어요. 이걸 역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 있다.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5일 뚫어도 20일에서 붙이고, 뚫어도 60일에서 붙이고, 뚫어도 붙이고 해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역으로 상승하는 주식은 5, 20, 60, 120, 있다고 치면 주가가 위에 있으면 지지, 뚫려도 지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역배열에 있는 종목은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 정배열은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지가 많고 역배열은 저항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 그 중간에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거,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돼요. 정배열 초기에는 각 이평선이 모여있다가 단기 이평선부터 차례대로 위로 오르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많이 간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꽈배기라고 해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평선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꽈배기처럼 다 꼬여있어요. 이렇게 수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이 서로 꼬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꽈배기처럼 막 꼬여요.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라 꼬여있다가 5일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까지는 확실히 못 가져요. 근데 20일 이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주가는 위에 있고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고점에서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평선이 꼬여있다가 하나씩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상승이 끝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쪽에서 고점에서 많이 이렇게 흐지부지 움직이는 거나, 많이 떨어졌는데 흐지부지 움직이는데 이렇게 약간의 이평선이 단기 5일부터 서서히 머리를 뽑고 이렇게 쭉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타점을 많이 잡아요. 그래서 이제 꽈배기처럼 꼬인 다음에 벌어지는 걸로 이제 바닥에서 잡으려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꼬여있다가 벌어지기 하면 이거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꼬이는 경우는 역배열보다는 정배열로 바뀔 때가 많아요. 바닥에서 많이 나오고, 역배열은 꼬이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둘씩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평선은 첫 번째는 지지, 강이평선,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데, 또 하나는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방향이 이평선이 어느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거는 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하락했다가 횡보했다가 상승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거래량에 저기 거래하지 말라, 거래량 바닥, 증가, 사는 사람이 들어온다, 뺄 사람이 들어왔다, 하락 추세다, 거들떠보지 마라, 횡보다, 무릎에 사라, 상승 추세 무릎에 사라, 중간에 사라, 팔아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자면, 이평선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 역배열이에요. 주가 위에 5, 20, 이평선이 쫙 깔려있다. 이거는 올라가기 쉽지 않다. 정배열로 되어 있으면 이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정배열. 이런 종목들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